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모 교육을 생각해 볼 최원호 박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할 것은요, 인성 코칭 아이의 미래를 디자인하다라는 주제입니다. 아마 이 주제를 들으시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많은 다양한 디자이너가 있지만 우리 학부모가 자녀의 인생의 미래를 설계하는 디자이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죠? 네,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디자이너입니다. 디자이너가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도 누가 디자인했느냐, 어떻게 디자인했느냐에 따라서 세계적인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도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이 그 아이들의 길을 어떻게 디자인해 줄 것이냐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모두 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내 아이만큼은 최고로 훌륭하게 디자인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욕심 있으시죠? 네, 당연히 우리 아이만큼은 최고의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최고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있어갖고 인성이 뭐냐? 지금은 여러분 인성이 실력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국영수라든지 이렇게 다른 교과 과목도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 교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바로 인성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됨됨이라는 거죠. 그 인간의 됨됨이를 누가 만들어줍니까? 바로 우리 가정에서부터 학부모가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 갖고 인간 됨됨이를 디자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내 자녀에 대해서 어떤 삶을 어떻게 디자인해 줄 것이냐.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에 출발했다. 아니면 중학교에 출발했다. 아니면 고등학교에 출발했다. 아니면 지금 여러분 대학 입학하는 선상에 있다. 여러분 부모님이 어떻게 디자인해 주실 거예요? 부모님은요, 매니저입니다. 부모님은 매니지먼트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니저가 어떻게 매니지먼트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디자이너가 한 디자인 작품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출발할 출발점이 어디냐?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를 탄다라면 처음에 출발하기 전에 내가 경부를 탈 것인지 부산을 갈 것인지 아니면 광주를 갈 것인지 아니면 영동, 강원도로 갈 것인지를 출발 전에 내비게이션을 세팅을 하라라는 거죠. 출발 전에 내비게이션을 세팅을 하고 출발을 해야지 내가 가야 될 방향, 내가 가야 될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설정이 됐다라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뭘까요? 어떤 방법으로 갈 거냐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냥 하는 이야기가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건 누가 몰라서 공부를 못 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공부하는 방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했느냐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신 있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굉장히 똑똑하세요. 굉장히 현명하시고 지혜롭습니다. 이전 과거에 또 부모님의 열정적인 사랑보다도 지금 우리 현대식 지금 부모님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도 많으시고 지식도 많으시고 사회적인 정보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많은 정보를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할 시점이 됐는데 여러분의 목적지가 설정이 되었으면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가기 위한 방법은 다양한 수단들이 있어요. 우리가 부산을 가고 광주를 가고 강원도 춘천을 가는데 자동차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기차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어요.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걸리는 목적지까지 가는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나 이 모든 것이 다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옛말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의 미래에 대해 갖고 어떤 입시 전략에 대해 갖고도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전략을 갖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주는 또 주변에 있는 많은 교육정보기관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했을 때에 오늘 우리 어머님들에게 디자인으로서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디자인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에너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에너지가 뭘까요? 교통수단을 갖고 있는 부분에는 휘발유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휘발유는 뭘까요? 인성이라는 거죠. 인간의 됨됨이라는 겁니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인간 됨됨이가 어떤 인간 됨됨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까지 부산까지 가고 광주까지 가고 강원도까지 가며 있어 가고 중간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잘 달리다가 나중에 중간에 기름이 떨어지면 차가 스탑할 수밖에 없어요. 가다 말고 고속도로에 설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하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초입길에 여러분의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닌다면, 중학교에 다닌다면 이미 중학교에 여러분의 자녀가 입학할 때의 진로를 선택합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에 인문을 가느냐 아니면 실업을 가느냐,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갈 때에 이과를 가느냐 문과를 가느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진로를 선택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향에 따라서 내가 낳은 자녀에 대해 갖고 가장 많이 아는 걸 누가 많이 할까요? 학교 선생님이요? 여러분, 이것을 학교 선생님에게 위탁하시면 안 돼요. 내 자녀만큼은요,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잘 압니다. 내 자녀의 성격에 대해 갖고 내 자녀가 잘하는 것, 어떤 성격이 있고 어떤 데 관심이 있고 어떤 흥미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 부모님이 훨씬 더 잘 아세요. 거기에다가 부모님 플러스 누가? 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님은 우리 가정에서 다 만들어진 아이들을 갖고 교육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보, 새로운 교육적인 지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대로 만들어진 것을 학교에다 옮겨둔 겁니다. 그것을 받아서 선생님이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과목에 대한 특별한 적성이 있거나 어떤 과목에 대한 특별한 흥미가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 남다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뽑아내는 것은 선생님들이 훨씬 더 전문가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학교에다가 학교 선생님에게 분명히 맡겨드려도 괜찮고요. 나머지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이 전적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아이들의 진로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무조건 학교에다 맡긴다 해서 선생님이 책임져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 학교에서는 가정에 위탁을 하고 가정에서는 선생님에게 위탁을 합니다. 핑퐁이라는 거죠. 우리의 교육이 결코 핑퐁 게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감당해야 될 일정 부분의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도 가정에서 담당하셔야 될 역할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이런 캐릭터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여러분 우리 어머님만큼 잘하시는 분이 없어요. 학교의 선생님은 우리 아이가 학교에 왔을 때 어떤 분야에 그 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고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어떤 언어 능력이나 어떤 술이라든지 어떤 탐구라든지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선생님이 훨씬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훨씬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끌어낼 수 있다. 아이들에게도 보다 정확한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어떤 것에 관심이 제일 많이 있냐면 스펙에 대해서만 관심이 너무 많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스펙, 지금은 모든 게 자격증 위주, 토익, 토플 여기 몇 점 받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몇 등급을 받느냐 오로지 학교 교과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 어머님들의 생각이 바뀌셔야 됩니다. 지금은 스펙이 아닌 뭡니까? 인성입니다.
스펙이 아닌 인성, 인간의 됨됨이를 더 깊이 오늘 이제 여러분 제 강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웠던 어떤 스펙 위주의 교육 과정 보다가 정말 인간의 됨됨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기본이 바로 살아있는 것, 그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 어머님들이 함께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성품이라는 것 중간에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현재 유치원 다니고 있다라면 유치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을 준다라면 어느 시기에 가장 많은 사랑을 주는 게 좋을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군대 가 있을 때? 아니면 시집 장가간 후에? 언제? 크게 말씀해 주시죠. 예,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유아 때. 딩동댕 맞아요. 유아 때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에, 그래서 우리가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내 품에 있을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얼마나 많이 사랑으로 품속에서 품어주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진다.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모님은 훌륭한 디자이너이다. 이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부모님이 자녀를 품에 안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가슴으로 안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성품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결혼하셔서 사시잖아요. 남편과 사시고 아내와 또 살다 보면 돈 많이 벌어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훌륭한 직장에 다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난 높은 고위직에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 직종에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살아보니까 어떤 게 제일 중요합니까? 살면 살수록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이 됨됨이라는 거예요. 어떤 전문 직종 중요합니다. 수입이 많은 거, 돈을 많이 버는 어떤 직업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우리 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인간의 됨됨이, 기본을 알 수 있는 것, 기본이 된 사람, 이런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지금은 우리 현대사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실력은 기본입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성이라는 거죠. 인간의 됨됨이, 인간의 가치관이 얼마나 그에 맞도록 세팅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내 아이만큼은 인간의 삶에 대한 존엄성이나 인간에 대한 가치관이나 돈에 대한 확고부동한 것이나 내가 왜 지금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주셔야 될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될 겁니다.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디자이너는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앞에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꽃 한 송이 만드는 것조차도 꽃을 디자인한 사람에 따라 갖고 꽃 모양이 달라집니다. 부모님, 여러분들이 디자인하는 것,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이 이 한 송이의 꽃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 디자인할 것이냐. 그래서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실패한 사람을 분석을 해봤더니 실패한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그 중심에 있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이왕이면 물론 공부를 더 잘하면 좋겠지만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훌륭하고 똑똑해도 우리가 공부를 잘 못해갖고 중간에 실패하는 일 보다가 공부 하나 잘하는 것 때문에 그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끼치는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해로움을 끼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선택하도록 만들어 줄 겁니까? 공부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가정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가정과 학교와 우리가 장터를 준비를 했는데,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가정에는 있어야 될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될 것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 보니까 정작 가정에 있어야 될 것은 없고 가정에 없어도 될 것은 가정에 있더라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될 것은 굳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있어야 될 것인데 없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될 것이라면요,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행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대화할 수 있는 것, 많이 칭찬해 줄 수 있는 것, 자녀들에게 많은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것, 부모가 자녀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우리 가정 속에서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가정을 보면 흔히 이야기할 때 가정이 파괴되었다, 가정이 붕괴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왜 가정이 붕괴되었을까요? 가정에 있어야 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정에 없어도 될 것이 지금 우리 가정 속에 너무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부 불화, 부부 싸움, 가정 폭력, 언어적인 학대, 체벌, 가정에서부터 갖고 있는 부모로부터 자녀 간에 있을 수 있는 욕설, 가출, 이보다 더 많은 수많은 것들이 우리 가정 속에 있어야 될 것은 정말 가정 속에 있어야 될 부모의 따뜻한 사랑, 가슴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없고, 없어도 될 것이 집안의 가정 속의 부부싸움에서부터 가정폭력에서부터 아동학대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그 속에 너무도 많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을 보시죠. 엄마의 모습을 그렸는데 그 그림 속에 엄마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엄마가 웃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엄마가 행복해서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엄마의 눈 주변에 보면 이렇게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는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것을 보고 배우고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심어질까요? 오늘날 가정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학교로 한번 가보실까요? 여러분,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교 속에는요, 학교에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돼요. 학교에 없어야 될 것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굳이 학교에 없어야 될 것이 학교 속에 너무 가득하다. 학교에 없어야 될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교 내에 여러분 오로지 시험 1등이라고 하는 것, 시험에 목숨 거는 것, 학교에 굳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학교에 있어야 될 것 체벌 여러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학교에 없어도 됩니다. 학교에 없어야 될 거요, 빵 셔틀, 왕따, 학교 폭력, 이런 부분들, 교권이 추락하는 것, 이거 학교에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학교에 있어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까? 정작 학교에 있어야 될 것은요,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꿈, 드림,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도전. 여러분, 아이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거 개콘에서만 나오는 게 도전이 아니에요. 학교 내에서 수많은 도전이 있어야 되고, 학교 내에서 수많은 행복이 있어야 되고, 학교에 대한 추억이 있어야 돼. 학교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아이는 성공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대한 추억을 생각하면, 학교라고 하면 고개를 흔드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학교라고 이야기하면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밤에 자다가 학교에 대한 꿈을 꾸고 벌떡 일어나고 경기를 합니다. 학교가 그만큼 아이들에게 짐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가 가고 싶어지고, 학교의 선생님이 보고 싶어지고, 이런 학교가 만들어지면 아이들이 학교를 통해서, 왜? 학교에는 꿈이 있어야 돼요. 도전이 있어야 돼요. 자기 개발이 있어야 돼요. 자기 사랑이 있어야 돼요. 많은 선생님들로부터 아이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교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미 끝난 드라마지만 여러분, 지금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뭐냐? 꿈이라고 이야기한 드라마 멘트가 있어요. 우리 학교에 있어야 될 것은 꿈입니다. 왜 꿈이 필요할까요? 어떤 상황에 우리가 공부는 좀 못해도 괜찮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흔들릴 때 좌로 우로 흔들릴 때가 너무 많아요. 특히 사춘기를 경험하다 보면 좌우로 앞뒤로 구분 없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아. 중간에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너무 많아요. 그럴 때에 우리 마음 중심에 꿈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도전하는, 자기 마음속에 도전하고 싶은 목표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학교에 가서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교실에 가면 전부 다 엎드려 잡니다. 왜 엎드려 잠을 잘까요? 아이들에게 왜 엎드려 자냐고 물었더니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꿈을 꾸기 위해서 잠을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서 꼭 굳이 꿈을 꾸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꿈을 꿔야 될 것은요, 비전, 드림, 내가 이 다음에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이와 같은 목표, 이와 같은 도전 정신이 우리 학교 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작 학교에 있어야 될 것은 없고, 학교에 없어도 될 것은 학교 안에 주인 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가정을 보고 학교를 봤다라면 우리 시골 장터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화개장터가 있습니다. 화개장터가 어디 있죠? 광주에 있나요? 지리산에? 어디에 있죠? 화개장터가? 안동에, 그죠? 여러분 화개장터가 어디 있죠? 거기에 가면 여러분 섬진강에 가면요, 화개장터에 가면 장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서울에도 장이 있고 성남에도 장이 있고 가는 곳곳마다 장이 다 있어요. 거기에 장터 가면 꼭 화개장터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어떤 장터를 여러분이 가보시면 그 장터에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맛이 난다라는 거예요. 장날에 가면 그 북적북적한 속에 사람 살아가는 맛이 있고 장에 가면요,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사람 살아가는 냄새가 나요. 희망이 있어요. 장에 가면 돈이 있어요. 사랑이 있고 열정이 있어요. 장날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빠지지 않는 막걸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에 가서 가지고 막걸리 한 사발 마셔보세요. 거기에서 막걸리 한 사발 하면서 삶을 나눌 수 있는 것,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잘할 수 있다고 힘들지 괜찮아 그러고 격려해 주는 것. 여러분 우리 장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막걸리 한 사발 하면서도 서로의 삶을 나눕니다. 다른 만나는 사람에게 많은 꿈을 심어줘요. 장에 가면 여러분 이렇게 모든 건강식이라고 하는 것, 약재도 팔고 온갖 산나물도 팔고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장에 나와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거창하고 이렇게 명품 같은 거, 무슨 이렇게 똥백 이런 거, 그런 게 여러분 장에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거기에 명품을 찾을 수 없는 우리 삶,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별것 아닌 산나물 몇 개 뜯어 갖고도 거기에서 팔고 있고 버섯도 팔고 있고 온갖 약초, 약재들이 다 팔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 사갖고 가면서도 그걸 갖고 집에 가서 다려 먹고 건강해지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팔아갖고 자녀들을 공부를 시키는 삶에 대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삶에 대한 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도 가슴 아픈 현실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학교에 가서 꿈을 갖고 도전을 갖고 비전을 갖고 갖기 위해서 학교에 가는데 정작 학교에 가서 보니까 꿈이 없더라는 거예요. 도전하는 도전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와서 보니까 내가 그 사랑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림이 우리 엄마 아빠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가정에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과연 어디에 가서 배워야 될 건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것,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것, 도전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것,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을 누가 심어줄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몫이에요. 보시다시피 이것을 학교에다가 학교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학교 선생님은 이미 가정에서 다 만들어졌겠지. 핑퐁 게임의 결국은 누가 손을 보느냐? 우리가 흔히 하는 시쳇말로 낙동강 오리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도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 교육 어떻습니까? 우리 공교육 지금 어떻습니까? 학교에 가서 아이들 어느 누구도 터치할 수가 없어요. 잠자는 아이 일깨워서 공부하도록 깨울 수가 없어요. 왜? 그 아이가 지금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지금 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꿈을 깨우면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아이를 용기 있게 깨울 수 있는 선생님의 용기가 떨어지고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권이 추락하고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학교에 있어야 될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생님들의 권리나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만들어서 주셔야 돼. 그건 누가 다 땅에 떨어뜨렸느냐? 선생님들의 책임도 있지만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의 책임도 훨씬 더 큽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핑퐁 게임으로 학교에다가 넘기고 학교는 가정에다 떠넘기는 것, 언제까지 여러분 핑퐁 게임 할 겁니까? 끝이 없어요. 핑퐁 게임 하는 사이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는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들의 마음 속에 삶에 대한 도전 정신이 없어. 삶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내일에 대한 비전이 없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지금 사회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길러진 아이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우리 현실 속에 우리의 내일의 한국을, 내일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지금 주역이 돼서 지금 시작에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어쩜 우리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인성의 중요성, 사람의 됨됨이, 인간의 기본, 사람이 사람의 가치를 사람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보다 더 귀하고 고귀한 생명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인간의 생명을 중시하는 것,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존경하는 것, 내 자식이 여러분 귀한 것처럼 남의 자식도 여러분 귀합니다. 내 것이 귀하면요, 이 물건 하나가 내가 귀하면, 소중하면 내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것들도 귀합니다.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이게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님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모님의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 무너지고 없다, 부모 교육이 실종됐다, 실종되고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내 것 외에는 내 것도 내 것, 남의 것도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통해서 생각하실 때에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거냐?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빠지고 없다라면 않고 없는 찐빵과도 똑같습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 인간의 됨됨이, 인간의 기본이 없다라면 않고 없는 찐빵과 똑같아요. 냉철한 머리는 있지만 따뜻한 가슴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냉철한 머리만 있을 뿐이지 가슴은 냉철한 머리보다 냉장고 같은 가슴이에요. 심장이 뛰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없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한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길 수 있는 것, 다른 사람 것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 이런 마음 하나 우리 아이들의 마음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only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only 자기 외에, 자기 중심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우리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은 오로지 공부 못하면 인간 대접을 하지 않는 게 한국의 교육 현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공부만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공부만 못하는 아이가 있고 공부만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10가지가 있다라면 공부 하나만 못하는 아이는요, 공부 하나 못할 뿐이지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거 잘 어울리는 아이들이 있고, 리더십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도와줄 수 있는 협동심도 있고요, 프렌들리한 친밀감도 훨씬 더 많이 있고, 어디 가면 노래도 잘 부르고요, 굉장히 숙기 있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정작 보면 공부만 잘하는 아이들 보면요, 공부 하나 이외에는 다른 것에 대해서 오로지 공부 하나 이것 빼면 시체인 아이들이 더 많아. 그런 아이들만 그렇게 만들어 갖고 다른 사람 공부 잘하는, 실제 제가 만난 아이 중에도 공부 전교에서 탑하는 아이는 자기 사전에 5등이라는 것, 2등이라는 것, 3등이라는 것, 공부 못하는 아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걸 왜 몰라? 이 문제를 왜 모르느냐? 이 문제를 모른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공부 못 해본 사람은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심정은 모르지만 내가 왜 공부를 잘 못하는지,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강의를 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 수석을 졸업을 했어요. 중학교 때도 수석입니다. 고등학교 때도 수석입니다. 대학에서도 수석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정반대로 저는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공부 하나 잘 못했지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이 정도? 뭐 괜찮잖아요. 갖고 있는 인간의 됨됨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오히려 저는 공부 하나 잘하는 것보다도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힘들어하면 그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것,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나보다 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이 따뜻한 가슴, 이런 인간 됨됨이가 있으면 결국 여러분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처음에 학교 다닐 때 공부 하나 잘하면 공부짱이 되겠지만요, 밖에 나와서 사업하면서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면에 보면 사람 됨됨이가 된 거예요. 사람을 제일로 알고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만들어지면 삶에 대한 가치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삶에 대한 가치관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오면 우리 아이들이, 최근의 이야기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모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 그렇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청와대 대변인 정도 된다라면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고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미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손을 잘못 이렇게 손짓을, 우리가 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병원의 닥터가 이 손을 움직이면요, 이 손에 칼이 있으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집도하는 그 역할을 하지만 이 손이 잘못 사용이 되어지면 사람을 죽이는 흉기로도 둔갑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요, 지금은 공부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사람의 가장 기본,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의 인간 됨됨이. 왜 여러분 손 한번 이것을 좌우로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여러분 지금 별 떨어지는 거 보셨죠? 최근에 여러분 일어나는 일들 보시잖아요. 그렇게 유명한 훌륭한 장군은 별을 4개를 달고 별을 3개 달고 별 2개 달고 별 하나 달았다가 별 달리고 하는 사람도 지금 우리가 손을 잘못해가지고, 나쁜 손, 이 손은 굉장히 좋은 손이에요. 근데 이 손 한번 잘못해가지고 느닷없이 그냥 별이 툭툭툭툭 다 떨어지잖아요. 아주 유명한 뭐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도 이 손 한번 잘못 사용해서 다 떨어지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 CCTV 있는 데서 잘못해갖고 엉뚱하게 CCTV 보고 이상한 행동하는 것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내 중심에 나만 즐거우면 되고 나 하나의 중심이 아니고 나 이외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롱런을 하지 못해요. 우리의 인생은요,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여러분 초중고 졸업하고 직장 다녀서 20년, 25년 직장 후에 나머지 25년을 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직장 다니다가 중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삶에 대한 가치관이 잘못 만들어져 있다라면 요즘 한참 유행하고 있는 싱크홀이라는 것. 여러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걸어가다 말고 그냥 쿵 하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주 잘 달리다 말고 그냥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어는 겁니다. 우리 지혜로운 부모, 현명한 부모라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될 것은 그 길을 중간에 빠지지 아니하고 기초가 단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반석 위에, 돌 위에 기초를 쌓은 것처럼 돌 위에 인간의 기본 됨됨이라고 하는 인간의 됨됨이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당장은 졸업하고 취업하고 유명한 직장에 취업하고 고시 패스하고 어떤 뭐 이렇게 기관에 들어갔다. 굉장히 훌륭한 일이죠. 경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언제까지 쭉 지속적으로 갈 수 있기 위해서는요, 중간에 블랙홀, 싱크홀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학교에서 만들어져야 될 것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면 결국은 그 아이들은 언젠가 아슬아슬하게 우리가 얼음장 위를 걷는 것처럼 지금 겉으로는 멀쩡하고 아무런 이상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자기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중간에 블랙홀이 생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부모님의 교육열이라고 하는 것은 익히 잘 아시다시피 OECD 국가, 세계적으로 한국의 부모의 교육열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교육열을 칭찬할 만큼 엄청난 세계적인 교육적인 이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문화 속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빨리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빨리 공부해서 무조건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대학 졸업해서 취업하고 모든 것이 너무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스케줄에 그 스케줄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우리가 갖고 있는 주변에 보면은요, 한 그루의 나무도 있고 한 포기의 꽃도 있습니다. 그 한 그루의 나무도 보면 여러분 그 유실수 같은 경우에는 보면 나무에 달리는 과실이 모든 나무에서 봄에 열매가 다 달립니까? 그 많은 꽃 종류가 있지만 그 꽃들이 모두 다 봄에 한번 꽃이 다 피고 끝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꽃은요, 봄에 피는 꽃이 있어요. 어떤 꽃은 여름에 피는 꽃도 있습니다. 가을에 코스모스 피는 거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겨울에도 그 눈 속에 피는 꽃도 있어요. 그 추운 겨울 속에 엄동설한 속에서도 동백꽃은 핍니다.
모든 꽃들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 개화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졸업하고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다 꽃이 피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 있는 열매, 여러분 어떤 나무의 열매는요, 봄에 따는 열매가 있어요. 한여름에 따는 열매가 있습니다. 가을에 따는 열매도 있죠. 겨울에 따는 열매도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겨울에 열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전부 다 봄에 따는 게 아니에요. 나무의 종류마다 꽃의 특성에 따라 갖고 봄에 피는 꽃이 있듯이 여름에 피는 꽃도 있고 가을에 피는 꽃도 있고 겨울에 피는 꽃도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연기자들 여러분 너무 많이 보시잖아요. 탤런트들도 너무 많이 있고 가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데뷔하자마자 스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데뷔하자마자 스타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10년을 연기해도 매일 조연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행인 원투밖에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여러분 20년이 지난 후에 그 사람이 연기자로 발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가수가 여러분 무명으로 10년의 세월을 지나고 20년의 세월이 지나도 무명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요, 무명인 가수가 유명해지는 최고의 가수로 탈바꿈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마 우리 그 부모님들이나 뭐 40대 후반 아니면 50대 후반에서 제일 인기리에 불러지는 노래가 뭡니까? 우리 50이 지난 우리 세대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어떤 걸까요?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내 나이가 어떠냐라는 노래가 이전에는 먹어주지 않았어요. 성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봐서 여러분, 그 노래가 히트치고 있잖아요. 지금 오로지 50대의 최고의 베스트가 되잖아요. 인기가 되잖아요. 60대. 지금은 여러분 70이 돼도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떠냐고. 지금 나이요? 여러분 70 해봤자 어떤 나이일까요? 70 해자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나이라는 거예요. 70이. 예? 여러분 70이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좋은 노래가 어디 있겠어요. 그 노래를 80대가 안 부르시냐고요. 80이 부르면서 그냥 80대 우리 어르신들이 부르면 내 나이가 어때서 불러봐봐요. 얼마나 마음속에 그래 내 나이가 어떠냐. 왜? 인생 100세 시대에 아직도 20년이 남았는데 이 노래만큼 여러분 모든 노래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나오자마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베스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탑이 되는 게 아니에요. 히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선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박지성이라든지 박찬호라든지 이 많은 선수들도 보면 여러분 그들의 선수가 전부 다 무명 시절이 너무 많아. 그 긴 세월 동안에 누가 성공하는 사람은 얼마나 무명의 시절을 끊임없이 갈고 닦고 자기 개발하고 노력하고 준비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강의하지만요, 제가 쓴 책도 있잖아요. 제가 쓴 그런 책이 제목을 제가 이야기해 드릴까요? 그 책이 어느 날 갑자기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이 그냥 이 책을 갑자기 읽고 있는데 제목이 보여서 그날로부터 제 책은 베스트가 됩니다. 언제 뜰지 누가 알아요? 지금 당장 그 책이 베스트셀러 안 됐다 해서 제가 이거 포기하고 끝난다? 아니라는 거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필지, 꽃이 피는 것은 봄에 피는 꽃이 있듯이 겨울에 한겨울에 피는 꽃도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우리의 학교 똑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부는 짧고 인생은 길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공부 짧아요. 공부에 목숨 걸다 중간에 실패하고 스스로 자기네 삶을 포기하는 아이들을 저는 너무도 많이 만납니다.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없지. 그 아이들이 중간에 삶을 포기하는 데는 누구로부터, 어디에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누가? 부모로부터 아이들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중간에 삶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죠. 정작 그 아이들에게 심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 너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했지만 지금은 내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 아이의 인생을 우리 부모님들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국이 갖고 있는 빨리 문화라 빨리빨리라고 하는 문화 말씀 드렸죠. 거기에 우리 한국은 너무도 빨리 늙어간다라는 현상이에요. 조로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로현상. 너무 빨리 늙어간다라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인생은요, 100세 시대입니다. 한 번 하고 끝날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마라토너처럼 5km, 10km 단거리, 중거리 뛰는 마라토너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장거리 마라톤. 여러분 인생을 풀코스 42.195 완주할 수 있는 인생을 만드는 것이 우리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우리 사람들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 아마 우리 부모님들에게 갑자기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아마 제가 한번 해볼까요? 우리 중학교 부모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아니죠, 잘 모르는 게 아니죠. 지금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우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가기 위해서요.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에서 보면 조금 이렇게 좋은 학교들은 보면 자기소개서도 쓰고 공부하는 학교들이 많아. 거기에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자기소개서 속에 인성이라고 하는 항목을 평가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현재 고등학교 다니고 있다. 이 7가지 7대 항목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7가지 항목을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자기소개서 난에다가 또 자기 그 프로필을 쓸 때에 이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분명하게 챙기셔야 돼. 왜? 학교에서 선생님이 써주는 난이 있어요. 그건 학교 교육정보난이에요. 그것은 학교에서 이 아이가 어떤 영역이 언수의 능력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탁월하고 어떤 부분을 잘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성 항목이라고 하는 것, 대교협에서 발표한 7대 항목, 모든 대학에서 7가지, 최소 7가지입니다. 7가지 항목이 바로 이렇게 책성준 자리 엄나예요. 책임감에서부터 마지막에 협동과 나눔에까지 여기에 나오는 7대 항목은 누가 아느냐?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가 얼마나 책임감이 있는지 누가 압니까? 학교에서 이 아이가 책임감 있는 것은요, 수업에 참여하면 책임감이에요. 성실한 거 중간에 땡땡이 치고 도망 안 가면 성실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학교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것, 선생님이 모르고 있는 인간의 됨됨이, 이 부분은 지금 여러분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 정보화 시대, 정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가 뛰어난지,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뛰어난지, 아니면은 나눔과 배려라고 하는 것. 나눔이 여러분 아이들이 가지고 있어 돈이 많이 있어 아들이 나눠주는 것 아니에요. 나눔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도, 내가 갖고 있는 수학 문제 조금 잘 푸는 것을 다른 아이들에게, 수학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잘 모르는 아이에게 충분히 가르쳐서 설명할 수 있는 가르침도 나눔이 되는 거예요. 배려할 수 있는 거요. 여러분 집에,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것, 부모님을 배려할 수 있는 것, 자기 동기간에 배려할 수 있는 것, 학교나 지역사회에 나왔을 때에 배려해 줄 수 있는 건 너무 많죠. 여러분이 이런 자리에 앉으시더라도 다른 분이 오시면 이 자리에 먼저 앉으세요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 배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건 여러분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지만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 가지고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잔소리하고 너는 왜 이것도 못하냐, 너 같은 것을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다니, 이런 소리만 허구한 날 하다 보면 아이들에게는요,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게 있어요. 학습된 무력감을 누가 심어주느냐? 학교에 가서 공부 못한다고 여러분 나무라지 마세요.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야 바보야 너는 이것도 못하니, 다른 애들은 이거 잘하는데 너는 이것도 못하니, 이런 생각을 자꾸 우리 부모님들이 무의식 중에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다 보면 이 아이가 결국은 자기 속에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것을 못한다, 역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 실패, 자기 패배주의적인 생각만 자기 속에 가득 들어있어요. 자, 제가 이번 시간 정리를 할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공교육의 중요성이나 우리 가정교육의 중요성이나 이 모든 것 다 말씀을 드렸어요. 학교에 있어야 될 것, 학교에 없어야 될 것, 가정에 있어야 될 것, 가정에 없어야 될 것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감지를 하시잖아요.
우리 사회적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라는 것. 오로지 1등 공부 위주의 사회가 아니고 지금은 어떠냐. 여러분 2013년도에 우리나라 10대 그룹을 갖고 실제 평가를 해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취업 평가를 했더니 지금 나오는 게 탈스펙이에요. 스펙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탈공채, 탈지방대 이 모든 것 여러분 벗어났어요. 그중에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실제 2014년도에 대한상공회의소 발표한 겁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상장된 가장 메이저 100개 기업을 놓고 이 기업에서 어떤 인재를 가장 선발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분석해서 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요. 100대 기업 중에서 88개 기업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도전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심어줘야 될 것이 있어. 도전정신 여러분 어디에서 만들어지나요? 학교에서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물론 학교에서 도전정신 많은 게 만들어지지만 학교에서 만들어지기 이전에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충분히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도전할 수 있는 것.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나는 못한다, 나는 안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너 그거 한번 해볼래? 선생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할 사람, 이거 가져올 사람? 선생님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이거 만들어 볼 사람?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도전하는 도전 정신을 이 시대가 가장 중요한 인재상으로 꼽더라는 거예요. 많은 기업에 제가 이렇게 나가서 강의도 하고 해보지만요. 거기에 1등 성공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지금 100대 기업, 보신 거 제 이야기가 아니고 보신 것처럼 100대 기업에서 갖고 있는 게 도전 정신을 가장 우선으로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우리 아이가 도전 정신이 얼마나 있느냐? 엄마 나는 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안 할 거야. 너 이거 한번 해볼래? 선생님 저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 해본 경험이 없어요. 이게 경험이 없다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을 심어주라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될 것이 도전정신. 선생님 제가 해본 적은 없지만 제가 한번 해야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라는 거죠. 두 번째 가장 많이 본 게 뭐냐? 주인정신이라는 거죠. 주인의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갖고 있는 물건 하나요. 이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주인이 다 있습니다. 어떤 것 하나 주인이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될 것 가장 기본적인 주인의식이 누구냐? 나라는 거죠. 나 자신은요,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나라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부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교육은요, 우리 자녀들은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우리 부모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중간에 우리 엄마가 원하는, 우리 부모가 그렇게 원하는 전교 1등 했기 때문에 내 삶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한 아이도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될 가치관, 주인의식, 내 삶에 대한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 내 삶에 대한 확고부동한 가치관,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공부를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위해서 밥을 먹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위해서 삶을 살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No!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네, 내 삶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물건 하나마저도 주인이 있거든요. 근데 기업에서 선발하는 인재를 봤더니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보면 이 물건 하나마저도 회사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 것이다라면 물 쓰듯이 그냥 쓰겠어요? 복사용지 있는 거, 우리 수많은 복사용지 있잖아요. 이 복사용지를 내 것이라면 그냥 몇 장 쓰고 찍고 몇 장 쓰고 찍고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100대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주인의식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회사가 내 회사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회사가 내 회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100대 기업에서 가장 먼저 선발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미 답은 나왔죠?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할 때에 first, 도전정신, 두 번째, 주인의식, 내 삶에 대한 주인의식과 모든 것에 대해 갖고는요, 이것이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책임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 전문성. 여러분의 자녀에게 심어줘야 될 것, 전문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심어주는 것,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적성, 흥미와 능력, 그 아이가 어떤 것을 가장
가장 잘할 수 있는지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창의성. 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창의성과 도덕성을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 겁니다. 여러분, 창의성은 누가 만들어줍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안타깝게도 제가 많은 부모님들을 뵈면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창의성을 심어주고 창의성을 길러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가장 핵심 교육의 아젠다가 뭐냐. 창의 인성 교육이라는 거예요. 창의 인성보다 지금은 뭐냐. 인성 창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 댐댐이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세컨이 뭐냐. 창의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가 요구하는 것은요. 여러분,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을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지느냐. 여러분, 고등학교에 가서 창의성 안 나옵니다. 대학 가서 창의성 나오지 않아요. 이 부분이 어릴 때부터 품 안의 자식일 때에 우리 부모가 아이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놓고 어떤 물건을 새로 거꾸로 매달고 새로운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너 그거 왜 그랬니? Why are you? 라고 물을 수 있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할 수 있네? 우리 부모가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네? 그렇게도 되는구나. 새롭네? 그거 신기한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창의성을 길러주세요. 마음껏 창의성을 길러줘야지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도덕성. 여러분,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선진국보다도 도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인사청문회 하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그렇게 훌륭한 스펙을 갖고 그렇게 지금까지 엄청난 일을 하신 분들이 중간에 수도 없이 낙마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낙마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일까요? 도덕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를 지금부터 기를 때에는 이미 우리 자녀가 20년 후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여러분은 예측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성 코칭, 아이의 미래를 디자인하다.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미래의 삶을 디자인하는 가장 훌륭한 여러분은 디자이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창의성이 뛰어나기도 하고 여러분이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